무례하고 불성실하고 뭐 이런 사람 점점 사라지고 점점 좋은 사람이 남아요. 달라지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상상을 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상상 같은 걸 하시나요? 올해에는 내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겠지. 그게 이성이 될 수도 있고요. 동성일 수도 있고요. 어떤 멘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제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 올해에는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것 같아 라는 생각 혹시 하시나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보면은 높은 주파수를 지닌 사람들을 만나는 상상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동반자, 동업자 또는 더 많은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새로운 성장 단계를 마련하기 시작한다는 신호이다. 그런 생각 자체가 현실화의, 창조의 첫걸음에 해당한다. 당신은 그것을 손수해 치울 필요가 없다. 그저 긴장을 풀고 그것이 저절로 펼쳐지도록 놓아두어라.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전과는 다르게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들을 가정을 해본다거나 떠올려 본다거나 그 상상 속에서 내가 머문다거나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새로운 성장,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 지점에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나요? 올해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것 같아. 더 멋진 멘토, 더 멋진 동업자, 더 멋진 손님들, 더 많은 손님들,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떠오르고 있다면은 내가 새로운 국면이나 더 좋은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징조 중에 하나이니까 그때는 뭔가 이렇게 긴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긴장을 다 풀고 이완하고 그냥 삶이 흘러가도록 두어라. 그러면은 좋은 방향으로 알아서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거죠. 알아서 흘러갈 것이다. 저는 기존 사람들 저를 위해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사실은 기존에 나한테 해가 되던 관계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겠어라는 결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성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오면 256페이지를 보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주파수,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볼게요. 자, 비슷한 주파수의 두 에너지장이 관계를 창조하듯이 한쪽의 주파수가 변화하면은 그 관계도 전환되고 때로는 끝을 맺는다. 예컨대 영적 성장을 통해서 당신의 주파수가 높아졌다면 몇몇 사람들은 당신의 주변에 더 이상 튀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뭐라고요? 내 주파수가 올라가고 나면은 몇몇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삶에, 내 세상에 존재를 드러낼 수 없다. 내 주파수가 달라서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끼리끼리. 그 전에 내가 같은 주파수에 머물렀기 때문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하고 성장을 하면서 내 주파수가 달라지면은 못 만나게 되는 관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못 만나게 되는. 더 이상 나랑은 만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아셔야 되는 게 그렇다고 똑같다라는 게 아니야. 끼리끼리라는 게 비슷하다는 거지. 그게 완전 똑같다 이건 아니잖아요. 겹쳐져. 그럼 만나. 근데 애매하게 차이가 나요. 이 사람이 좀 앞에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있어. 주파수가 만약에. 그래도 겹치잖아요. 그럼 만날 수 있어. 하지만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 그럼 못 만난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책에서. 너무 달라지면은 못 만난다. 자, 당신과 비슷한 성장을 이룰 때까지 그들은 자취를 감춘다. 당신은 이런 말과 함께 관계를 끝마치리라. 그들은 날 지루하게 해.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들은 이제 날 좋아하지 않아. 친구들이 떠나가고 예기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친구가 나타난다. 하나의 카르마가 해소되면 즉시 당사자의 진동이 변화되고 그러면 인간관계의 양상도 급작스럽게 바뀐다. 뭐라고요? 주파수가 달라지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근데 공부를 시작할 때 듣는 거랑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에 듣는 거랑 좀 다르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런가 하고 들었다면은 공부를 하고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들으면은 맞아. 그럴 때가 있었지. 내가 어느 날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기존의 인간관계들이 다 끊기고 다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내가 내 내면에서 큰 변화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 주변 인간관계들이 크게 변화했어.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던 사람들은 내 의식이 달라짐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큰 폭으로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전 그걸 계속 느껴요. 왜냐하면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계속 성장하잖아. 점점 더 좋은 사람을 만나요. 더 지성인에다가 더 배려가 있고 더 에티켓이 있고 그런 사람들. 말이 통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점점 좋은 사람들, 무례하고 불성실하고 뭐 이런 사람 점점 사라지고 점점 좋은 사람이 남아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 또 바뀌어. 그 남아있는 사람들 또 바뀌어.
같이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또 누군가 또 없어지고 또 그 자리에 또 누군가 채워지고 계속 바뀌어요. 계속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인연들이 바뀌어. 정말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갑자기 이상하리만큼 갑자기 인연이 뚝 끊겨서 안 만나게 된다거나,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 새롭게 만났는데 정말 오래된 친구처럼 친하게 지낸다거나 관계들이 계속 바뀌어요. 맞아요. 완전 공감해요. 이미 있는 사람들이 같이 성장하거나 더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그래요. 저도 정리된 인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네빌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마음 공부하기 전에 만났던 친구들과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 만나는 친구들은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 전까지는 내가 그들과 5년 10년 동안 친하게 지냈지만 이제는 전혀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 완전히 갑자기 갈 길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예시도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내 부모님은 결혼 생활 내내 사사건건 다투고 부딪혔다. 둘 다 딱히 행복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분명 그것은 함께 지냄으로써 서로에 대한 업보를 푸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좀 더 헌신해야 하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허락한 커다란 자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포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었지만 나는 그들이 제 몫을 꽤 잘해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함께한 지 49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는 갑자기 이혼을 결심했다. 무려 72살의 나이였다. 나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49년이나 지내놓고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러나 나는 직업상 그런 일을 많이 보아왔다. 영원히 마침표를 찍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왜 그만큼의 세월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 따윈 없다. 영혼은 구차한 설명을 늘어놓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기점에 도달하면 한쪽 편이 낡은 진동 패턴과의 동조 상태를 벗어난다. 그때는 양쪽 모두의 현실이 급격히 변하고 특히 먼저 벗어난 사람은 운명을 향해서 재빨리 전진한다. 모순적이게도 상대방은 자신도 그 결정에 동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피해자가 된 듯이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게 되게 재밌고 희한한 부분인데 무려 결혼 생활을 거의 한 50년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72살이야.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굳이 이제 와서 내가 반려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하고 그걸 이제 진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2년의 고리가 끝나면은 내가 나이가 뭐 몇 살이고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이건 상관없이 2년이 끝나게 될 수 있다. 아무 설명도 없이. 근데 그게 사실은 보면 여기 재밌는 포인트가 보면은 자, 모순적이게도 상대방도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나 더 이상 너랑 안 만날 거야가 아니라 양쪽에서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무의식 영역에서. 근데 만약에 이제 뭐 할머니가 나 당신을 못 만나겠어 헤어져 하면은 할아버지는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여태까지 잘 살아놓고 왜 날 버리지? 근데 내면에서는 사실 동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의를 했고 근데 인지를 못하니까 피해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피해자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기점에 도달하면은 갑자기 인연이 끝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느끼다 보면은 이게 감흥력이잖아요. 감흥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과의 인연의 고리가 있는데 갑자기 뚝 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계속 이어져 있다가 그러면은 관계가 갑자기 급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바뀔 수 있더라. 근데 보통 그럴 때가 언제냐면은 내 의식에 좀 많은 변화가 있을 때, 현실에서도 인간관계를 포함한 많은 현실이 변화할 수 있다. 왜냐면은 현실은 내 의식의 반영이니까 의식이 급변한다면 현실도 급변하겠죠. 자,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라비는 어느 날 구두의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도로 돌아가서 구루와 지내고 형 이상학과 새로운 관점의 물리학에 관한 책을 읽고 시대를 앞선 생각들에 매료당했다. 그의 아내는 가족과 경제적 안정, 인도의 문화를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평범한 여인이었다. 라비도 그런 것을 존중했지만 그는 새로운 자아를 찾기 위해서 더 멀리 나아가길 원했다. 그는 투덜거렸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구두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 함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라비의 영적 관심을 어리석은 짓으로 여겼다. 라비는 문화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근원 주파수가 인생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자 별종이 되어버렸다. 결국 그는 내적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가족들의 원망과 주변의 악담이 쏟아졌다. 그가 영적 진화를 위해 치른 대가는 컸지만 그는 여기에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믿었다. 우리는 모두 진화하고 있으며 이런 성장의 분기점은 사적이든 직업적이든 간에 모든 인간관계의 양상 속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자, 누군가의 파동이 상대방과의 동조 상태를 벗어나 더 높은 주파수로 옮겨갈 때는 그 변화가 즉시 감지가 된다. 자, 그들이 비교적 무의식적인 관계를 맺어왔다면 뒤에 남겨진 사람은 화를 내고 비난하고 손해를 입히고 통제하려고 달려들 수도 있다.
상대방을 익숙하고 낡은 패턴으로 되돌리려고 강제하거나 심지어는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기도 한다. 상대방이 근원의 주파수 속에 머무는 새로운 습관을 들였다면 우리 또한 함께 진화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를 얻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계가 이렇게 갑자기 끊어질 때 있잖아요. 갑자기 끊어질 때. 근데 한쪽에서 주파수가 이게 달라져서, 근데 높아져서 한쪽은 그냥 뒤에 남아져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남겨져 있는지 어떻게 아냐? 이 관계가 끊어질 때 내가 높아져서 이게 끊어지는 건지, 내가 낮아져서 뒤쳐져서 끊어지는 건지 했을 때, 남겨져 있는 쪽은 보통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화가 나거나 감정적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 좋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거나 삐뚤어진 시선을 바라보려고 하거나 어떻게든 내가 있는 이 주파수로 끄집어 내리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 저렇게 뭔가 잘못했어.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옳아. 약간 이런 생각. 근데 만약에 내가 높은 주파수 넘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나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서로에게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구나. 뭐 그런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요런 방향. 근데 누가 옆에서 성장해서 간다는 것은 꼭 나쁜 일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간다는 거는 나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마음을 돌아보고 공부하고 성장하고 나아가면 되지. 거기서 뭐 비관하고 나는 왜 이러고 저러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러면 마음이 되게 힘들겠죠. 뭔가 묘하게 설레는 내용이네요. 지금 이 내용이 설레는 분들은 성장의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 내용이 뭔 소리야 저게, 뭐 저딴 글을 써놨어, 약간 뭔가 안 입고거나 거슬리거나 뭔가 저항이 올라오거나 불편하게 받아들여지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지금 내가 이 남겨져 있는 사람인 거야. 설레면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 방향이구나.